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금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빅타연입니다. 오늘은 73회 국군의 날입니다.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 되었던 역사적 이유와 정부가 주최하는 마지막 국군의 날 행사였던 2016년 68회 국군의 날 행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행했던 축사 일부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뉴스의 주요 제목입니다. 첫째, 영국 각 가정에 보급되는 에너지 가격 인상폭 상한선이 발표되었습니다. 둘째, 국제사회에서 매를 벌고 있는 김정은입니다. 셋째, 오늘 73차 국군의 날 행사의 역사적 기원, 그리고 마지막 행사 관련 내용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영국 각 가정에 보급되는 에너지 가격 상한선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에너지 공급 회사들이 각 가정에 공급하고 있는 전기료와 가스비를 12%까지 올릴 수 있는 가격 상한선이 발효되었습니다. 규제기관인 오프잼은 1년에 2번 국내 에너지 가격 상한을 설정합니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약 1,500만 가구가 영향을 받습니다. 가스 가격이 높은 이유와 에너지 가격 상한선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프잼은 공급자가 소비자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증가폭은 2019년 1월 백스톱이 도입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더 춥고 어두운 날에 더 많은 난방과 조명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자선단체가 지적한 시기에 에너지 가격이 12% 상승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정부가 최빈곤층에 대한 재정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가계 예산에 타격을 주는 다른 물가 상승 및 코로나19 지원 계획 철회와도 맞물려서 서민 가계를 주름지게 합니다. 오늘 발표로 인해 일반적인 가정의 에너지 사용 수준과 함께 표준 관세를 적용받는 사람들은 연평균 1138파운드에서 1277파운드로 평균 139파운드가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불 계량기를 가진 사람들은 평균 에너지 사용량이 1156에서 1309로 연간 153파운드 증가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보다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가구는 연간 요금이 비례적으로 더 많이 청구됩니다. 고정관세 가구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계약이 만료되는 가구는 자동으로 새로운 수준에서 설정된 기본관세로 이동됩니다. 과거에는 고객들이 더 싼 거래를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수 있었지만 현재는 높은 가스 가격 때문에 더 싼 곳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 블링켄 장관은 최근 북한이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놓고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최근 1년에 김정은이 행한 미사일 발사와 통신선을 다시 연결하겠다는 유화적 언행은 내년에 있을 남한의 선거에서 민주당 정권을 도와주려는 의도적 언행이겠지만 국제 여론은 그렇게 단순하게만 보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현재 하고 있는 영변 핵시설 증설이나 미사일 실험 발사 등은 국제사회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스스로 매를 벌고 있는 불량화로 간주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도주의를 외교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미국의 정책에서 해답을 못 찾는 북한이 한국의 문정권을 압박해서 내년 대통령 선거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문정권이 무엇인가 자신들이 필요하는 것을 내놓을 거라는 계산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VOA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무역 대화 행사 참석을 위해 피츠버그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이 같은 반복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우려하고 있으며 이것은 불안정성에 대한 더 큰 전망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이번 미사일을 극초음속이라고 밝힌 북한 주장과 관련해 정확히 북한이 무엇을 했는지 어떤 기술을 이용했는지 이해하기 위해 평가와 분석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지금 우리는 국제사회가 매우 심각하게 취할 필요가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반복된 위반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한국 정부의 긴장 완화 조치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면서 현존하는 위험을 적절하게 줄일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다면 아마도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글렌 베너크 미국 북부사령관은 30일 화상으로 진행된 국방부 브리핑에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방어 역량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분석 중이라면서도 미국 본토는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 understand the intelligence community is still making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claim to have tested a hypersonic. We'll just have to see that capability. Right now, it would be my assessment that the homeland would be safe and secure from a hypersonic capability as North Korea claims they have tested.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도 우리는 발사의 구체적 상황을 분석하고 있고 그보다 앞서가지는 않겠다면서 북한이 주장한 극초음속 미사일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While we've assessed that this event does not pose an immediate threat to U.S. personnel or territory or to our allies, it does highlight the destabilizing impact of the DPRK's illicit weapons program, and nothing changes about our commitment to our alliance with both Japan and South Korea. 앞서 북한은 지난 28일 오전 6시 40분쯤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으며 다음 날인 29일 보도를 통해 이 미사일을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소식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6년 9월 21일 육해공군 기념일에 관한 건을 폐지한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육해공군은 각각의 창공 기념일이 따로 정해져 있었고 각 군별로 다른 날에 기념 행사를 하였습니다. 육군은 1946년 1월 15일 미 군정 아래서 남조선 국방경비대 1년대가 창설된 날을 기념했고 해군은 1945년 11월 11일 조선해안경비대의 근간이 된 해병단의 창선일을 탄생일로 잡았습니다. 반면 공군은 1949년 10월 1일 육군에서 분리된 날을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육군이 1955년 기존 날짜 1월 15일에서 10월 2일로 육군의 날을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10월 2일이 유엔군이 작전명령 제2호로 38선 돌파를 공식 승인한 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10월 2일 육군의 날은 이듬해 바로 사라졌습니다. 육군 제3보병사단이 38선 위로 진격한 날짜가 10월 1일이라는 게 새롭게 확인되자 이승만 정부는 국군의 날은 단기 4289년, 즉 195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면서 1955년에 제정한 육해공군 기념에 관한 건은 폐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때부터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해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각 군별 기념일은 여전히 남아있고 각 군 본부 주관으로 각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1956년에 정식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어 1976년부터는 공휴일이 되었으나 1990년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좌우파 정권 속에서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는 정부 주도로 진행되었고 여의도 광장에서 군 장비들이 전시되고 에어쇼가 벌어지는 등 부강해지는 국가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행사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6년 제68회 국군의 날 행사를 마지막으로 문정권이 들어선 2017년부터는 국군의 날 행사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였었습니다. 북한은 1년에 몇 번씩 유사한 행사를 해서 남한을 자극해도 괜찮고 남한은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론은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는 문정권의 주장같이 독립정권으로서 비굴하기 짝이 없는 주사파 정부의 행태입니다.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인가요? 해병대가 주최하는 73차 국군의 날 행사가 오늘 포항 앞바다에 떠있는 함정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국군에는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이렇게 4개 군대가 있습니다. 뭐 하는 짓들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참관했던 68회 국군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 축사의 일부분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지고 있으며 우려와 협상의 단계를 넘어 한층 강화된 제재와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이 소위 핵 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은 날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며 체제 균열과 내부 동요는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늦게 오는 자는 역사가 처벌할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북한 당국은 시대의 흐름과 스스로 처한 현실을 직시하여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정상국가의 길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북한 군인과 주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처한 참혹한 실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역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는 여러분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정권의 도발과 반인륜적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북한 주민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여러분 모두 인간의 존엄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입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